반갑습니다. 비교 불가 분석 전문 축구다나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혼자 분석하고 스포츠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댓글을 통해 적중률 99%를 자랑하는 무료픽 멤버방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쿄베르디의 포메이션은 3-4-3이며 소메노는 전방에서의 유연한 침투와 마무리 타이밍이 예리하다. 사이토는 측면 돌파와 크로스 완성도에서 안정감을 더하며 빌드업 전환 시 중요한 연결 고리 역할을 수행한다. 모리타는 중원에서 수비 커버와 전방 압박을 동시에 책임지며 경기 밸런스를 잡아준다. 최근 홈 경기에서는 라인 간격이 촘촘해지고 볼 탈취 후 직선적인 역습 전개가 날카롭게 이어지고 있다. 요코하마 마리노스의 포메이션은 4-2-3-1이며 타니무라는 전방에서 속도와 연계 플레이를 시도하지만 결정력 기복이 크다. 이안 마테우스는 드리블 돌파와 세트피스에서 날카로움을 보이나 압박 강도가 높은 경기에서는 효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노우에는 전개 과정에서 꾸준히 관여하지만 후반 체력 저하 시 실수가 늘어난다. 최근 원정에서는 라인 간격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중원 압박을 받으면 전방 전개가 급격히 느려지고 있다. 도쿄베르디는 홈에서 압박 강도와 전환 속도가 뛰어나 상대 수비를 흔들 수 있다. 반면 요코하마 마리노스는 최근 원정에서의 수비 불안과 체력 저하가 겹치며 후반부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번 경기는 홈팀이 전술 완성도와 심리적 우위에서 앞서며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특히 경기 후반에도 압박 강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것이다. 요코하마 FC의 포메이션은 3-4-3이며 루키앙은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피지컬 경합의 강점을 지닌다. 야마다는 측면에서의 왕성한 활동량으로 공격 전환의 시발점 역할을 하지만 압박이 강한 경기에서는 패스 선택이 급해진다. 코마이는 중원에서 연결 고리 역할을 하지만 유리라라의 결장으로 수비 지원과 볼 커버 범위가 한층 넓어져 부담이 가중된다. 최근 홈 경기에서도 삼선 압박의 구심점이 사라지면 수비 라인이 빠르게 붕괴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우라와의 포메이션은 4-2-3-1이며 티아고 산타나는 전방에서 강한 버티기와 마무리 집중력을 겸비했다. 마테우스 사비우는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 볼 터치와 슈팅 타이밍이 날카로우며 측면 전환 패스 능력도 우수하다. 구스타프소는 중원에서 공수 밸런스를 잡아주며 상대 압박을 빠르게 풀어내는 전개 능력이 돋보인다. 최근 원정 경기에서도 안정적인 라인 유지와 측면 공략 능력을 바탕으로 경기 주도권을 가져오는 장이 많았다. 요코하마 FC는 핵심 미드필더 결장으로 인해 중원과 수비 라인 간격 유지가 불가능한 상태다. 우라와는 전방 압박과 패턴 플레이로 이런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 수 있다. 이번 경기는 원정팀이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후반 체력 우위를 통해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아키타의 포메이션은 4-3-2이며 보마츠는 전방 압박과 연계에서 성실하게 움직이지만 결정적인 골 결정력은 다소 기복이 있다. 미즈타니는 측면에서 속도와 돌파를 시도하지만 크로스 정확도가 떨어져 마무리 완성도에 한계가 있다. 오노하라는 중원에서 활동량은 많지만 전진 패스의 타이밍이 늦어 공격 전환 속도가 느려지는 단점이 있다. 최근에는 수비 라인의 간격이 벌어지며 뒷공간 침투에 자주 노출되고 있고 측면 커버 범위가 좁아 상대 윙어에게 쉽게 공략당하는 흐름이다. 게다가 전방 압박 이후 이선 복귀 속도가 늦어 두 줄 수비의 밀도가 후반으로 갈수록 급격히 떨어지는 약점이 있다. 후지에다의 포메이션은 3-4-3이며 디아만카는 전방에서 제공권과 마무리 모두를 갖춘 자원으로 박스 안에서의 존재감이 강하다. 나카가와는 빠른 속도와 직선적인 돌파로 측면을 흔들며 컷백과 크로스의 완성도가 높다. 아사쿠라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패스 선택이 뛰어나 공격 전개를 유연하게 만든다. 특히 3-3-3 전형을 기반으로 양측면 윙백의 오버래핑 빈도가 높아 상대 수비를 측면부터 무너뜨리는 패턴이 자주 나온다. 최근에는 세컨드볼 회수율이 높아지고 있어 공격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상대를 몰아붙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아키타는 전술 전환 속도와 측면 커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후반으로 갈수록 공간 붕괴가 두드러진다. 후지에다는 전방과 측면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며 디아만카를 중심으로 한 마무리 완성도가 높다. 특히 세컨드볼 장악과 측면 주도권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는 만큼 경기 후반부 흐름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매치는 후지에다가 자신들의 전술 템포로 끌고 가는 순간 승부의 균형이 완전히 기울 수 있다. 나가사키의 포메이션은 4-3-3이며 후안마 델가도는 전방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며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움직임이 날카롭다.
마르코스 길예르미는 측면에서 드리블과 크로스로 공격의 폭을 넓히며 상대 풀백을 뒤흔드는 능력이 돋보인다. 마테우스 제수스는 중원에서 강한 피지컬을 앞세워 볼을 지켜내며 전방으로의 날카로운 전진 패스를 공급한다. 최근 홈 경기에서는 전방 압박과 빠른 볼 탈취 후 곧바로 슈팅까지 이어가는 패턴이 자주 나오고 있다. 게다가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제공권을 살려 득점을 노릴 수 있는 장면이 꾸준히 만들어지고 있다. 삿포로의 포메이션은 4-4-2이며 시라이는 넓은 활동 반경으로 측면에서 볼 운반을 담당하지만 수비 복귀 속도는 다소 느린 편이다. 곤도는 최전방에서 침투 움직임을 보이지만 결정적인 찬스에서 마무리가 흔들리는 경향이 있다. 오사키는 중원에서 볼 배급을 시도하나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탈압박이 매끄럽지 못하다. 최근 원정에서는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의 패스 미스가 잦아 상대에게 역습 기회를 쉽게 내주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전반 막판과 후반 초반 집중력 저하로 실점하는 장면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나가사키는 델가도를 축으로 한 빠른 측면 전개와 제수스의 전진 패스로 경기를 지배할 준비가 되어 있다. 삿포로는 원정 불안과 후방 실수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강한 압박을 받으면 쉽게 무너질 수 있다. 홈에서의 기세와 전술 응집력까지 더해진 이번 경기, 나가사키가 승리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 공격 템포에서 앞선 나가사키가 상대를 경기 내내 몰아붙이는 그림이 유력하다. 가와사키의 포메이션은 4-2-3-1이며 고바야시는 전방에서 침투 타이밍과 마무리 집중력이 뛰어난 자원이다. 마르시뉴는 폭발적인 돌파와 강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측면에서 경기를 흔들 수 있다. 와키자카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세밀한 패스 조율로 공격의 방향을 잡아준다. 최근 홈 경기에서는 전방 압박 라인이 높아지고 빠른 측면 전환으로 상대 수비를 넓히는 패턴이 안정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후쿠오카의 포메이션은 3-4-3이며 우스이는 제공권과 마무리 집중력을 겸비했지만 전방 지원이 원활하지 않다. 코노는 중원에서 수비 가담이 빠르지만 공격 전개 시 전방 연결 속도가 떨어진다. 시게미는 활동량은 많으나 결정적인 찬스에서 마무리 효율이 떨어진다. 최근 원정에서는 수비 블록이 무너지면 재정비가 늦고 전환 상황에서 뒷공간 노출이 잦다. 가와사키는 홈에서 전술 완성도와 압박 강도를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팀이다. 후쿠오카는 원정에서 수비 재정비가 느리고 압박을 당하면 전개가 끊기는 약점이 있다. 이번 경기는 홈팀이 안정적인 전술과 경기 운영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오미야의 포메이션은 3-4-3이며 토요가와는 전방에서 유연한 움직임과 침투 타이밍으로 기회를 만들어내지만 결정력에서는 기복이 있다. 카프리니는 측면에서 속도와 드리블로 상대 수비를 흔들지만 컷백 이후의 마무리 완성도는 아쉬움이 남는다. 코지마는 중원에서 볼을 지켜내며 전방으로 공급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을 때 탈압박 성공률이 떨어진다. 최근에는 300라인과 중원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는 장면이 많아 역습에 쉽게 노출되는 흐름이다. 다만 홈에서는 세트피스 득점률이 높아 경기 흐름을 단번에 바꾸는 한 방을 노릴 수 있다. 제프 유나이티드의 포메이션은 4-4-2이며 카를리뉴스는 제공권과 마무리 모두에서 꾸준히 위협을 가하는 스트라이커다. 치바키는 빠른 돌파와 침투로 측면 균형을 깨지만 수비 복귀 속도가 더딘 편이다. 두두는 2선에서 연계와 슈팅을 병행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활동량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최근 원정 경기에서는 중원 압박 강도가 떨어져 점유율을 내주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하지만 후방에서의 집중력은 유지되고 있어 박산에서의 실점 방어율이 높은 편이다. 오미야는 홈 세트피스 한 방과 측면 스피드가 무기지만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약점이 있다. 제프 유나이티드는 제공권과 측면 침투는 강하지만 중원 압박과 전개 속도에서 한계가 보인다. 결국 두 팀 모두 상대를 압도할 완성형 패턴이 없어 경기 내내 팽팽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 순간까지 균형이 깨지지 않는 답답한 경기 양상이 그려진다. 이마바리의 포메이션은 3-4-3이며 인디우는 전방에서 강한 피지컬과 침투 타이밍으로 상대 수비를 뒤흔드는 자원이다. 야마다는 중원에서 전환 속도를 끌어올리며 짧은 패스로 공격 템포를 빠르게 조율한다. 비니시우스 디니즈는 측면에서 스피드를 살려 상대 진영 깊숙이 침투하며 크로스와 컷백의 정확도가 안정적이다. 최근 홈 경기에서는 전방 압박 후 빠른 슈팅 전환이 활발히 나와 상대 수비를 흔드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세컨드 볼 회수에서도 우위를 점하며 중원 지배력이 한층 강화된 흐름이다. 구마모토의 포메이션은 3-3-1-3이며 시오와마는 제공권과 마무리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압박이 강해질 경우 볼 간수에서 흔들린다. 마츠오카는 중원에서 볼 배급을 시도하지만 전개 속도가 느려 빠른 압박에 쉽게 차단당한다. 후지인은 전방 압박에 적극적이지만 체력 소모가 빠른 편이라 후반으로 갈수록 영향력이 줄어든다.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라인의 간격 유지가 무너지고 뒷공간이 쉽게 열리는 약점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전방에서 끊긴 공격이 곧바로 역습으로 이어져 실점하는 패턴이 잦다. 이마바리는 전방과 측면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며 압박과 전환 속도에서 상대를 압도할 수 있다. 구마모토는 느린 전개와 원정 수비 불안이 겹쳐 경기 후반부에는 완전히 밀릴 위험이 크다. 홈에서의 기세와 전술 응집력을 감안하면 이마바리가 경기 주도권을 놓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압박을 버텨내지 못한 구마모토가 경기 내내 수세에 몰리는 그림이 예상된다. 오이타의 포메이션은 3-4-3이며 아리마는 전방에서 폭넓은 움직임과 순간적인 침투로 상대의 뒷공간을 지속적으로 위협한다. 노무라는 중원에서 패스 템포를 끌어올리며 측면과 중앙을 번갈아 활용해 전개 방향을 다변화한다. 사카키바라는 측면에서 빠른 오버래핑과 안정적인 크로스를 겸비해 전방 공격진과의 호흡이 좋다. 최근 홈 경기에서는 전방 압박과 빠른 탈압박 전환이 완성도를 높이며 상대 진영에서 경기를 풀어가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세컨드 볼 회수 능력이 좋아 공격권 유지와 재차 압박의 연속성을 살리는 패턴이 안정적이다. 도야마의 포메이션은 4-4-2이며 마츠다는 제공권과 연계에서 가치를 보여주지만 압박이 강해지면 볼 간수가 흔들린다. 요시이라는 속도를 살린 침투가 위협적이지만 크로스 정확도가 낮아 찬스를 마무리로 연결하는 비율이 떨어진다. 우에다는 2선에서 패스 배급을 시도하지만 전방 압박에 쉽게 차단당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원정에서는 수비 라인의 간격 유지가 불안정해 측면과 중앙 모두에서 공간을 허용하는 장면이 많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전환 속도가 느려져 역습 차단이 원활하지 못하다. 오이타는 침투와 전개 속도에서 상대를 압박하며 경기의 흐름을 주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 도야마는 원정 수비 불안과 전환 속도 저하가 겹쳐 후반으로 갈수록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 홈 기세와 전술 응집력까지 더해진 만큼 오이타가 경기 전반부터 흐름을 틀어줄 전망이다. 결국 이 흐름이 끝까지 이어질 경우 도야마가 반전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 이상 오늘의 경기 모두 꼼꼼하게 분석해드렸습니다. 영상 시청에 감사드리며 혼자 분석하기 힘들다고 느껴지신다면 언제든 댓글을 통해 무료픽 멤버방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